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4일 지금 현재 오후 11시 5분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용어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용어입니다. 하드웨어, 스레드, 소프트웨어, 스레드, 스케줄링, 컨텍스트 뭐 이런 이상한 용어 막 쓰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스레드는 뭐고, 소프트웨어 스레드는 뭐고, 스케줄링은 뭐고, 컨텍스트는 뭔가. 제가 한글로 쓰니까 좀 어색하네요. 영어로도 좀 쓰겠습니다. 하드웨어 스레드, 소프트웨어 스레드, 스케줄링, SCHEDULING, 스케줄링, 컨텍스트. 뭐 이런 용어 갑자기 딱 부딪히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리적 프로세서 또는 피지컬 프로세서, 논리적 프로세서, 라지컬 프로세서, 코어 또는 코드가 아니고 코어죠, 그죠? 프로세서, 패키지 또는 프로세서, 소켓 또는 프로세서 다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세서 다이, 이 다이입니다. 이 다이. 뭐 이런 이상한 용어를 막 쓰기 때문에 이게 뭐 차이가 뭐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용어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일단 피지컬 프로세서요. 라지컬 프로세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지컬 프로세서는 실제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피지컬 프로세서라는 말은 코어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프로세서 패키지와 동일한 개념이고, 소켓, 프로세서 소켓과 동일한 개념이고, 프로세서 다이는 말 그대로 프로세서 꼽는 소켓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제 컴퓨터에는 소켓이 하나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 다이, 패키지, 프로세서 이렇게 사면 프로세서 패키지를 볼 수 있잖아요. 프로세서 패키지. 그림으로 봐요, 그림으로. 이게 프로세서 패키지입니다. 프로세서 패키지. 그림으로 보면 분명하잖아요. 프로세서 패키지. 그러면 프로세서 소켓은 뭔가? 프로세서 소켓, 프로세서 소켓이 2개가 있는 컴퓨터가 있고 4개가 있는 컴퓨터도 있어요. 예? 이게 프로세서 소켓, 듀얼 소켓. 이거 봐요. 소켓이 2개 있잖아, 꽂을 때. 예. 그럼 프로세서 다이는 뭔가? 프로세서 다이.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림 속으로 들어갔네요. 프로세서 다이.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프로세서 다이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프로세서 다이. 예. 이게 프로세서 다이예요. 소켓이 뭔지 알았지, 이제. 다이가 뭔지 알았고. 그럼 CPU는 뭐냐? CPU도 피지컬 프로세서예요.
그럼 GPU는 뭐냐? GPU도 피지컬 프로세스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꼭 삐딱한 사람들은 내 말뜻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반문해. 에이, 저 미친놈. 코어가 어떻게 프로세서 패키지랑 같아? 코어가 어떻게 프로세서 패키지랑 같아?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언제 코어랑 프로세서 패키지가 같다 그랬고, 코어가 소켓이랑 같다 그랬고, CPU가 GPU랑 같다고 제가 언제 말했습니까? 여기야. 당근 코어랑 프로세서 패키지랑 다르고, 소켓이랑 다르고, CPU랑 다르고, GPU랑 다르죠. 사과, 배는 분명히 다르지만, 과일,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개념으로 피지컬 프로세서와 코어와 프로세서 패키지, 소켓, CPU, GPU에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서 소켓에는 한 개의 프로세서 패키지를 장착하고요. 어떤 미친놈이 한 개의 소켓에 두 개의 프로세서 패키지를 꼽도록 설계하는 미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개의 소켓에는 한 개의 프로세서 패키지를 장착하고요. 한 개의 프로세서 패키지에는 한 개의 프로세서 다이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세서 패키지 하나에 다이가 두 개 들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프로세서 다이 한 개에 한 개 이상의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 패키지에 프로세서 다이가 들어있고, 프로세서 다이에 한 개 이상의 코어가 들어있는데, 한 개의 코어가 들어있으면 싱글 프로세서 패키지가 되고, 코어가 두 개 들어있으면 듀얼 코어 프로세서가 되고, 프로세서가 n개 들어있으면 n웨이 코어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한 개의 코어에는 한 개 이상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피지컬 코어, 물리적인 코어에는 한 개 이상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CPU 코어에는 두 개 또는 네 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결론 1. 한 개의 라지컬 프로세서는 한 개의 하드웨어 스레드가 됩니다. 이 라지컬이라는 용어 때문에 라지컬 프로세서랑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를 착각하면 안 되고요. 라지컬 프로세서 한 개가 하드웨어 스레드 한 개가 됩니다. 제 기계에는 한 개의 프로세서 패키지가 있고요. 이 패키지에 8개의 코어가 들어 있고요. 각 코어에는 2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계에는 8개의 코어 곱하기 2개의 라지컬 프로세서, 그래서 총 16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윈도우 32비트에서 최대 64개의 라지컬 프로세서를 지원하고요. 그 이상의 라지컬 프로세서는 32비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64비트 윈도우즈에서 64개의 라지컬 프로세서를 프로세서 그룹 한 개의 프로세서 그룹을 형성합니다.
64비트 윈도우즈에서 64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한 개의 프로세서 그룹을 형성하고요. 어떤 기계에 70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있으면 윈도우즈 64비트 컴퓨터는 2개의 프로세서 그룹으로 분할하여 라지컬 프로세서를 관리합니다. 프로세서 그룹 0에는 64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프로세서 그룹 1에는 나머지 6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좀 잘못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72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있을 경우에 64비트 컴퓨터에 2개의 프로세서 그룹으로 분할하여 라지컬 프로세서를 관리하는데 프로세서 그룹 0에는 64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프로세서 그룹 1에는 나머지 8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4비트 컴퓨터에서 라지컬 프로세서를 관리할 때 64개씩 채워서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64비트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자신이 속한 프로세서 그룹 내의 라지컬 프로세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64비트에서 이 기계에 72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있다면 이 윈도우즈 64비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자신이 속한 그룹 내의 라지컬 프로세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그룹 0에 속한다면 최대 64개의 라지컬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세서 그룹 1에 속한다면 8개의 라지컬 프로세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세서 그룹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라지컬 프로세서 개수가, 다른 말로 하드웨어 스레드 개수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한 개의 하드웨어 스레드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그룹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가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을 극복하려면 스레드 어피니티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11부터 OS가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서 그룹에 속하는 라지컬 프로세서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결론: 오늘 2022년 3월 15일 현재 대부분의 데스크탑 또는 랩탑, 노트북 포함 컴퓨터는 64개 미만의 라지컬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 그룹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서버 컴퓨터에 64개 이상의 라지컬 프로세서가 들어있다면 프로세서 그룹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윈도우즈 11이 릴리즈 되었기 때문에 곧 윈도우즈 11로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윈도우즈 11부터는 다른 프로세서 그룹에 들어있는 스레드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thread affinity를 특별히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thread affinity에 대해서 신경 써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thread affinity가 뭐냐? 소프트웨어 스레드와 하드웨어 스레드를 매핑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레드 어피니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라지컬 프로세서, 즉 하드웨어 스레드에 어떤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매핑 시킬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주도록 지정하는 옵션이 스레드 어피니티인데 이거는 앞으로 차츰 배우게 될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Behavior starting with Windows 11, Windows Server 2022 여기 읽어보면 Starting with Windows 11, Windows Server 2022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서버 2022부터 It is no longer the case that applications are constrained by default to a single process group.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프로세서 그룹에 기본적으로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대신에 process and their thread. process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뜻하는 겁니다. 프로세서가 아니고 프로세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thread는 have processor affinities that by default span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분배된다. All processors in the system 시스템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세서 이거는 logical processor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logical processor에 분배된다. 그러니까 프로세서 그룹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Across multiple groups 여기 더 설명이 있네요. 다수의 그룹에 on machine with more than 64 프로세서 64개의 프로세서 이상이 있는 다수의 프로세서 그룹에 자동으로 분배된다. 언제부터?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서버 2022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세서 그룹을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론만 계속 설명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실제로 코딩을 해봐야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쉐이클, 오픈GL, 오픈CL을 열고요. 여기다가 빈 폴더 하나 만듭니다. 빈 폴더 039 하드웨어 thread id 이렇게 하고요. hard.cpp 컨트롤 B.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모두 외우셔야 합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면 안됩니다. include cpg std extension.hpp 이 파일이 항상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include windows h include processor thread api.h include tbb h 윈도우즈 파일을 포함시키기 전에 cpg std extension .hpp를 먼저 include 해야 하고요. tbb.h를 include 하기 전에 cpg std extensions를 먼저 include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마무시한 매크로가 들어있는데 이 매크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컴파일러가 불평합니다. 투덜댑니다. 그래서 버그 없이 깔끔하게 코딩하려면 cpg std extensions를 항상 제일 먼저 include 해야 합니다. 이것의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의 잘못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엔지니어 중에 한 사람이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붙여 넣는데요.
get current processor number ex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 이 함수가 나옵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는데요. 여기에 processor number 스트럭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processor number 이 스트럭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오로 get hardware thread info 이거를 붙여넣고요. processor info 하나를 만들고요. 이 함수를 부릅니다. 이때 이거를 보내주는데요. 이거를 포인터로 보내야 합니다. processor info 속에는요 넘버가 있고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보면요 processor number 속에요 그룹이 있고요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의 타입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가 캐릭터 사이즈거든요. 8비트거든요. 워드는 2바이트고 16비트입니다. 바이트는 다루기가 번거로우니까 둘 다 인트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바꿉니다. return을 하는데요. std fair에 int에 처음에 뭘로 할까요? 그룹으로 processor info number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이상하게 찌그러지면요 이렇게 캐스팅을 해 주십니다. int main 일단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함수를 복사했어요. 붙여넣고요.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lang std c++20 hard.cpp ltbb oc.exe 빌드가 되었고요. C 되는데 불평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밖으로 빼도 됩니다. cut 여기다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빌드 해보죠. 빌드 되었고요. 이번에는 GNU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봅니다. G++ 여기서 LTBB 이 옵션을 잊어버리면 안되고요. 이거를 여기다 뿌짜리 넣고요. clang C 여기서 중요한 건 LTBB 옵션을 잊으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서요. O로 L밸류 레퍼런스가 아니고요. 그룹 하드웨어 thread ID 이렇게요 하고요. 프로세서 그룹 SED cout main 프로세서 그룹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리 넣고요. SED 엔델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main hardware thread ID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붙여 넣고요. 여기다 하나 더 합니다. auto software thread ID std thread this thread get I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리 넣고요. main soft
where thread id 소프트웨어 thread id와 하드웨어 thread id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cls c 보세요. 하드웨어 thread id는 6이고요. 소프트웨어 thread id는 1입니다.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는데요. 실행할 때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thread id가 10이고요. 하드웨어 thread id가 2고요. 하드웨어 thread id가 6이고요. 소프트웨어 thread id는 1로 출력되었는데요. 컴파일러마다 이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GNU로 실행하고요. G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인텔 데이터 패러렐 C++로도 빌드 해봅니다. dir dp cpp qsed C++ 20 ehsc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hard.cpp od.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D 하드웨어 thread id 14 하드웨어 thread id 2 하드웨어 thread id 2 하드웨어 thread id 2 하드웨어 thread id 2 소프트웨어 thread id 소프트웨어 thread id 소프트웨어 thread id 하드웨어 thread와 소프트웨어 thread는 다른 개념입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여기에 int get processor group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return processor group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get hardware thread id 이번에는 하드웨어 thread id를 리턴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get software thread id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id를 리턴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오토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입이 std thread id입니다. std thread id요. 아니면 std thread id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return 타입이 std thread id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void test parallel task with thread id 이 함수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 넣고요. 요거는 줄바꿈 하나 해주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여기에서 tbb spin mutex를 하나 만들고요. 오로 타스크를 하나 만드는데요. l밸류 레퍼런스로 캡처하고요. 오로 타스크 id 람다를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오로 하드
where thread id는 get hardware thread id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software thread id는 get software thread id. 우리가 지금 get hardware thread id 이 함수와 get software thread id 이 함수를 각각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블락 속에서 tbb 이 스핀 뮤텍스입니다. 이 스핀 뮤텍스를 가져오고요, 콜론하고 스코프드 락입니다. 스코프드 락이고요, 락을 걸어주는데요, 이 뮤텍스를 여기서 L밸류 레퍼런스로 캡처했으니까 붙여 넣습니다. 락을 걸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뮤텍스를 선언할 때요, tbb 스핀 뮤텍스를 선언했고요, tbb 스핀 뮤텍스에 스코프드 락을 걸고요, an 인스턴스 락을 만들고 이 뮤텍스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std cout task id. 자, 이 task id를 출력하고요, std ender std cout software thread id software thread id std ender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hardware thread id hardware thread id 줄맞춤을 좀 하고요, 여기는 엔드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타스크를 만들었고요, 이 타스크를 병렬로 호출한다. 병렬로요. 잘 보세요. tbb parallel 포인데요, 0에서부터 1024 1024는 포함 안 되고요, 1024기를 실행하는데 이 타스크를 패러렐로 실행한다. 패러렐로요.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에서 부르는데요, 이 타스크를 여기에서 1000번 병렬로 실행합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해도 되고요, GNU G++로 빌드합니다. CLS-G 1000번을 실행했고요, 클랭으로 빌드 해보고요, C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데요, 인텔 TBB로도 실행을 해보고요, D 이렇게 해서 result txt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열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B고요, 컨트롤 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실수했네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를 여기에 넣고요, 다시 빌드하고 다시 리절트를 만들고요,
여기로 돌아오면 리절트가 이제 수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는 148, 148, 148, 148 쭉 내려가다가요.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어느 지점부터 바뀝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13612 그죠?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이제 148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5736 그런데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를 봐야 합니다.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는요. 여기서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10이고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10이고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10이고 10이고 3이고 15입니다. 이거는 15고요. 14고요. 0이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는 0에서 15까지 총 16개고요. 여기서 보면요.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는 945이고요.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945이고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7이고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가 4입니다. 소프트웨어 아이디 9452는요. 9452는요. 여기서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 7에 매핑됐고요. 여기서는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 4에 매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아이디가요. 이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가요. 앞에서는 하드웨어 스레드 7에 의해 작동되었고요. 뒤에서는 하드웨어 스레드 4에 의해 작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스레드에다가 하드웨어 스레드를 짝지어 주는 것을요.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소프트웨어 스레드에다가 하드웨어 스레드 아이디를 짝을 지어주는 것을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스레드 아이디 자체는요. 소프트웨어 스레드 자체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프트웨어 스레드 자체는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스레드는 반드시 하드웨어 스레드와 짝이 지어질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프트웨어 스레드는 반드시 하드웨어 스레드와 짝이 지어질 때 그때 실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스레드와 하드웨어 스레드의 짝을 지어주는 것을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것을 스케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종료하기 전에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외우고 나면요. 여러분은 그 어떤 책에서 그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요. 더 확실히 배웁니다. 이 코드를 여러분이 혼자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스레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코딩할 수 있습니다.